그럼 이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회원가입과 거의 동일한데 조금 약간은 좀 더 이렇게 단순화 시켰어요. 너무 복잡하면 안 되니까.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제이콥 6, 제이콥 7, 제이콥 8, 아이라페닷컴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이메일이 중복되냐 안 되냐잖아요. 여기서 원래 여기 이메일 중복 버튼이 있어서 눌러서 이메일을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하는 게 더 좋은데, 그것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결과를 갖고 오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수업에는 스프링이라는 이 서버 프레임워크 위주로 하고,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지금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뺐어요. 자바스크립트까지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없이 진행하는,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제이콤, 이게 아까 8 이렇게 아이라페닷컴, 이렇게 이메일이 아까 있던 이메일, 그 이메일을 넣으면은 이렇게 이메일 중복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새로운 이메일을 넣으면은 회원가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메일은 이거고 이름은 이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원가입 핸들러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이제 회원가입 화면에서 포스트로 값을 올리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이 세 개가 보면은 요 네임에 따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이렇게 했고요. 이거 타입을 이메일로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여기가 이메일 포맷이 아닐 때는 이제 서밋이 안 돼요. 그쵸? 여기다 예를 들면 그냥 제이콥 쿠 이렇게 쓰면은, 누르면 이렇게 플리스 인클루드 원 이렇게 하면서 이메일 타입에 맞춰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여기 타입 이메일 쓰면 그런 장점이 있고, 여기도 타입은 반드시 패스워드라고 써야 됩니다. 그쵸? 패스워드라고 써야지. 여기다가 이렇게 찍으면 이게 이렇게 점점으로 나오죠. 그냥 텍스트 하면 패스워드가 눈에 보이죠. 우리 로그인할 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 비밀번호 뭐네 하고 아니면 망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일반 아무 텍스트나 들어가도 되는 거, 이런 건 텍스트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무것도 안 썼을 때 기본 값을 이렇게 흐릿하게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이렇게 보이잖아요. 물론 요거 앞에 이메일 땡땡, 비밀번호 땡땡, 이름 땡땡 하고 요 박스 앞에 써줘도 좋지만, 요즘은 그냥 그렇게 안 쓰고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는데, 이거는 여기 플레이스 홀더, 그쵸? 플레이스 홀더 쓰시면 되고, 여기 required를 쓰면은 이 값이 필수 값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눌러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채우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바스크립트에서 체크하지 않아도 required 해주면은 알아서 필수 필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잘 안 쓰는 것들이 있는데, 사이트에도 그런 데가 많은데, 이 오토 포커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로그인 폼하고 딱 해갖고 로그인 화면에 왔으면 이렇게 여기 이메일 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포커스가 안 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마우스로 가갖고 이메일에다 딱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죠. 네이버닷컴을 보면은 로그인 딱 누르면 지금
포커스가 지금 이게 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럼 이렇게 치면 되는데 포커스가 없으면 마우스를 갖다가 여기다 딱 올려놓고 불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훌륭한 사이트들은 다 화면마다 이렇게 오토포커스가 있습니다. 여기 많은 이런 이 필드 중에서 한 곳에만 오토포커스를 넣어야겠죠. 그쵸? 오토포커스를 패스워드에 넣으면 패스워드에 이제 가 있게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여기에 따라서 이메일 패스워드 텍스트 요거 네임에 따라서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 요 세 개가 이제 서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거 뭐예요? 유저가 지금 심플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럼 커맨드 오브젝트예요. 그쵸? 앞에 마들 애트리뷰트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유저 여기에 지금 아이디 이메일 패스워드인데 지금 클라이언트의 리퀘스트 파라미터로 이메일 패스워드 네임이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여기 있는 세터 메서드 string user.get email, user.get password, user.get name set email, set password, set name으로 그걸 다 세팅을 하겠죠. 여기 보면은 세터가 있어요. 있는 건 여기 롬복에 따라서 여기 데이터만 붙여주면 롬복 라이브러리가 세터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아까 그 화면에서 HTML에서 그 보내준 그게 여기에다가 다 리퀘스트 파라미터 세팅이 다 돼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안 해도 다 집어넣어 줍니다. 스프링이. 그리고 이제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 모델 이렇게 제가 썼는데 이거는 아까 잠깐 했었는데 여기서 보세요. 포워드에는 모델을 쓰고 그쵸? 리다이렉트는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를 쓴다고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유저 컨트롤러 메서드를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마들이라는 걸 썼잖아요. 이 마들을 쓸 때는 이게 지금 포워드를 할 때 리턴 그냥 이렇게 뷰 이름을 쓰면 다 포워드거든요. 이렇게 포워드를 할 때는 마들을 쓰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다 리다이렉트잖아요. 우리가 서블릿 API에서는 response.send 리다이렉트를 썼는데 스프링에서는 리턴하는 요 스트링에서 요 앞에 요 리다이렉트 이렇게 콜론을 붙여주면은 리다이렉트를 합니다. 이걸 안 붙여주면 어때요? 이걸 안 붙여주면은 이렇게 써갖고 포워드를 시켜야 되겠죠. 그쵸? 이건 포워드고 이건 리다이렉트예요. 포워드는 URL이 유저 조인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뷰가 여기까지 리퀘스트 한 번에 떨어지는 거고, 그쵸? 리다이렉트는 이 유저 조인에 대한 응답 자체가 리다이렉트로 가서 브라우저가 이 응답을 받으면은 바로 일로 다시 리다이렉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리다이렉트가 있을 때는 리퀘스트를 두 번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 컴플릿에 대한 리퀘스트 처리도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리다이렉트 요거는 우리가 마이 앱 할 때 우리 그 5주차 6주차 할 때 우리가 서블릿 하면서 좀 그 리퀘스트 그 포워드 리스판스 포워드랑 리다이렉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긴 설명하지 않고 생략하겠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쓰면 리다이렉트 합니다. 리다이렉트 쓸 때는 이렇게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에다 써야 된다는 거죠.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를 써야지 새로 리퀘스트를 보내는 요 조인 컴플릿에 이 모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그냥 마들이라고 쓰면은 리다이렉트를 안 가요. 그 리퀘스트에 머무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model.add flash attribute user 여기서는 여기가 마들이 아니고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일 때는 플래시 애트리뷰트를 붙입니다. 이걸 이렇게 넣은 이유는 뭘까요? 아까 애플리케이션에서 보면
여기서 가입을 딱 누르면요, 이메일 중복입니다 하면서 여기 지금 값이 차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화면으로 다시 다시 이제 리다이렉트를 떨어졌는데, 리다이렉트 다시 왔을 때도 이 데이터를 계속 뿌려주려면은 데이터를 실어 보내줘야 되겠죠. 그쵸? 그냥 유저 폼으로 이걸 그냥 바로 리다이렉트 하면 여기가 비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쳐야 되니까 기존에 쳤던 자료를 계속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다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 화면에서, 그쵸? 아까 요 인디비주얼리스트가 아니고 이 화면 안 나왔구나. 조인 폼, 요 화면에서요, 이 밸류 값에 이렇게 넣어갖고 이걸 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 거고, 또 만약에 가입이 성공을 해요. 10번 안 넣었으니까. 가입이 성공하면은 또 완료했습니다고 이메일하고 이름 또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요 보여주려는 요 데이터, 가입 완료하면 한번 보면은, 가입 완료하면 join complete 이거죠. 이것도 여기 보면 유저 이메일, 유저 닷getname 하고 보여주죠. 그러면 요 유저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보내주기 위해서 유저 컨트롤러 여기다가 model.add flash attribute를 한 겁니다. 요 유저, 요걸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user.do.add user 해줍니다. 그래서 add user가 성공하면 이게 join complete로 가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실패할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메일이 중복되면 스프링은 duplicate key exception을 던진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duplicate key exception을 캐치를 해서 얘가 캐치가 되면 이메일 중복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join 폼으로, 이게 join 폼에서 그 여기다 서밋을 했는데 다시 그 join 폼으로 다시 화면을 리다이렉트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 대신 여기다 모드에다가 에러를 붙여서 돌려주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가 이제 join 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 위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if 해갖고 param.mode가 에러면은 이게, 그쵸, 이게 parameter request.get parameter 하고 모드를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request.get parameter 하고 가로 안에 스트링에 모드 넣은 거랑 똑같아요. param.mode가 에러면 이 빨간색으로 이메일 중복입니다 라고 출력하는 거고, 모드가 에러가 없으면 중복입니다 출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값은 user.email은 유저라는 값이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출력 안 합니다. B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화면을 보면은, 제 유저 폼을 보면은 유저 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제 물음표에다가 모드는 에러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이메일 중복이 되게 찍혀요. 모든 에러가 없으면 안 찍히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도 그냥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어 있다가 여기다 제가 제이콥 가입하면 이렇게 중복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값이 차 있는 거죠. 아까 컨트롤러에서 값을 세팅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서밋을 했을 때 여기서 보면은 액션이 유저 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인에 매핑된 컨트롤러에서 아까 그 가입하는 그 작업을 수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이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게 스프링 쓰면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유저 DAU까지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했으면 이거 만들어 주고요. 그쵸?
이거 만들어주고, 이것도 소스 되게 심플하잖아요. 만들어주고 화면에 조인 폼 화면하고, 그쵸? 조인 컴플리트 화면 두 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조인 폼 화면, 조인 폼 화면, 그리고 조인 컴플리트 화면, 그리고 컨트롤러의 요 조인 메소드랑 조인에 매핑된 요 메소드, 그리고 유저 DAO의 그 add user라는 메소드, 요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로그인, 이것도 뭐 방금 만드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를 틀린 걸 입력하면은 이렇게 비밀번호, 이메일이랑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하고, 맞는 걸 입력하면은 잠깐만요. 그럼 로그인을 했습니다 하고 요 화면이 나오게, 개인정보 화면이 나오게, 이걸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로그인 화면하고 요 개인정보 화면, 로그인 했습니다 요 화면, 그쵸? 이 화면하고 여기서 로그인을 할 때 하는 요 액션 보내는 요거, 요 로그인, 요거는 컨트롤러에서 만들어져야겠죠. 그러니까 컨트롤러 핸들러 메소드 하나랑 HTML 두 개 JSP 두 개 만들면 되는 거죠. 로긴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렇게 액션에 로그인 돼 있기 때문에 요 매핑된 요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두 개가 들어오죠. 그래서 스트링 이메일, 스트링 패스워드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심플 타입이죠. 심플 타입은 request.get parameter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request.get parameter 이메일, request.get parameter 패스워드 해갖고 여기 값이 담깁니다. 물론 여기다도 커맨드 오브젝트로 유저를 써도 되는데, 제가 로그인에 이렇게 쓴 거는 보통 이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는 유저에다가 데이터를 잔뜩 넣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유저를 쓰는 거고, 이렇게 커맨드 오브젝트를 여기처럼 로그인할 때는 이메일 패스워드 딱 두 개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썼는데, 두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은 세션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세션 썼고요. 그리고 로그인 한 다음에 도착하는 화면들이 다 이렇게 리다이렉트로 가는 화면들이니까 리다이렉트 애트리뷰트 썼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유저는 user DO에 get user by email and password, 그쵸? 이메일 패스워드로 유저를 get을 해갖고 값이 나오면 로그인이 된 거고, 안 나오면 로그인 실패죠. 셀렉트가 안 되면. 그런데 스프링에서는 이렇게 한 건 셀렉트 하는 거, 여기 보시면은 한 건 셀렉트 하는 건 query for object라고 그랬잖아요. 목록 셀렉트 하는 건 query고, query for object는 스프링의 query for object는 select인데 select가 안 되면은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그 exception이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 아까 했던 이 duplicate key exception하고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은 지금 스프링 JDBC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exception이에요. insert나 update 할 때 중복되면 duplicate key exception, 그리고 query for object 한 건을 셀렉트를 할 때 값이 안 나오면 empty result data access exception. 요거는 이렇게 캐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인 성공할 경우고 얘는 로그인 실패할 경우죠. 로그인 성공, 얘는 로그인 실패, 그쵸? 로그인 실패할 경우에는
이메일, 패스워드는 넣어주지 않는 게 좋겠죠. 그쵸. 그래서 이메일만 플래시 애트리뷰트에 넣어갖고, 그리고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있다. 모드는 에라. 로그인 폼에 모드 에라가 붙어 있으면 로그인 실패했습니다가 뜨는 거고, 안 쓰면 안 뜨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그냥 로그인 폼 하면은 그냥 나오고, 여기다가 모드는 에라 쳐주면 이게 이렇게 붙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 값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 값은 여기 있는 이 컨트롤러에서 채워준 거죠. 이걸로요. model.add attribute 이걸로 채워준 겁니다. 그리고 로그인이 성공하면 세션에다 넣습니다. session.set attribute user. 세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어요. 그쵸? 그 작년에 했던 그 JSP 시간에, 웹 프로그래밍 1 시간에 세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세션이란 영역은, 리퀘스트란 영역은 한 번 요청하고 응답받으면 그냥 끝나요. 새로 리퀘스트를 보낼 땐 새로운 리퀘스트가 되는데, 이 세션 영역은 여기 브라우저마다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별로. 그러니까 내가 다른 브라우저 이렇게 뭐 파이어폭스 여기서 다시 뭐 만약 만든다, 이렇게 로컬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갖고 A 해갖고 로그인, 여기 로그인 됐잖아요. 그쵸? 로그인 됐는데 로컬호스트 8080 MVC, 얘는 지금 로그인이 안 돼 있고요. 그쵸? 얘 같은 거 회원목 놓고 얘 로그인이 돼 있잖아요. 얘는 로그인이 돼 있고 얘는 로그인이 안 돼 있고, 얘랑 얘는 세션이 다른 거죠. 얘랑 세션을 구분하는 거는, 서버에서는 지금 얘는 클라이언트잖아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보낼 때 쿠키에 세션 아이디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세션 아이디를 서버로 보내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얘랑 클라이언트에서 올라올 때 이 브라우저의 아이디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로 갖다가 세션 영역을 구분합니다. 서버에서는. 그래서 브라우저별로 정확히 브라우저별로 있는 게 세션이고, 브라우저를 껐다 킨다, 아니면 세션을 인밸리데이트 시킨다, 그러면 세션을 이제 그 새로운 세션이 다시 생성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세션에 set 애트리뷰트를 하고 나면은, 현재 로그인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는 세션에서 get 애트리뷰트를 해갖고 유저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 유저가 세션에 들어 있으면 로그인이 된 거고, 이 유저가 세션이 없으면 로그인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그인할 때 세션에 넣었으니까. 이제 로그아웃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로그아웃은요, 세션에 있는 유저를 그냥 날려버리고요, 그리고 세션을 인밸리드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로그아웃 버튼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매핑을 시켜놓고, 로그아웃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로그아웃이 끝나면은 그 홈, 이렇게 슬래시만 치면 홈이에요. 홈으로 리다이렉트라는 걸로 그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제가 로그인을 해요. 그럼 이제 세션에 유저가 들어갔죠. 세션에 유저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로그아웃을 하면 이제 세션에 유저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윗부분은요, 회원가입 로그인 이 부분은 여기 유저 리스트에 보면은 이 user.jsp를 끼운 거예요. user.jsp는 얘 지금 전형적인 코드인데, 이 sessionscope.getUser 그러면은 session.getAttributeUser
그쵸. 여기 empty라고 하면 empty라고 쓰면 session.get attribute user equal null. 그러면은 이게 session scope user가 없으면 그럼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요. session.get attribute user session scope에 유저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 그 유저의 이름하고 로그아웃 버튼을 출력하고 이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요 부분을 그냥 끼우면은 끼운 것만으로 현재가 로그인 돼 있는 상태인지 안 돼 있는 상태인지 바로 금방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저 목록에다가 유저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끼웠습니다.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디폴트 매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모든 URL이 다 매핑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join form, login form, join complete 이런 식으로 join complete 이런 화면들은 보면은 매핑이 안 돼 있어요. 그쵸? 매핑이 안 돼 있고 화면으로 바로 가는 이게 컨트롤러 거치지 않고 화면으로 바로 가는 그런 그 URL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디폴트 매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 다른데 매핑 안 돼 있는 거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한 여기에 매핑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보이드잖아요. 그럼 URL에 따라서 그 기본 뷰로 포워드를 하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유저의 로긴 폼, 로긴 폼은 이 화면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웹INF의 JSP의 유저의 로긴 폼으로 포워드를 해갖고 바로 이 화면으로 가는데 매핑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디폴트 매핑 자체가 이게 아예 없어버리면은 이 URL을 쳤을 때 매핑이 없으니까 바로 404 not found 에러가 나요. 없는 URL이라고. 그런데 이걸 쳐주면 이걸 해놓으면은 이제 여기 없는 것도 여기에 없는 건 여기에 된다. 여기에 매핑이 된다. 만약에 이걸 없애려면은 로그인 폼이라는 매핑을 여기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매핑을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모든 URL에다 다 이제 컨트롤러를 거치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로고다 디버그 해갖고 디폴트 매핑을 할 경우에는 여기다 디폴트 매핑이라고 지금 해놓게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탐캣의 카탈리나 아웃 보면은 이렇게 로그인 폼 이렇게 나오죠. 디폴트 매핑이라고. 디폴트 매핑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출력되게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로그인하고 로그아웃,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와서 물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거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심심하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면 그냥 놀러 오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